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월말 카드 작성도 다 한번 해보셨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월말 카드 구할 수 있잖아. 아니면은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는 물론 집에서 출력하면 그냥 종이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문제 하나 풀 때 시간 재서 실전처럼 푸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5번 진행이 될 겁니다. 5주 동안. 그리고 이제 저 한 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 교재는 지방직 서울시, 뭐 지금 현장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 지방직에 대한 주요 문제들 기출이랑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고, 뒤쪽은 실전 모의고사 10회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반 수업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10회분을 푸는데, 저희 한 번 만날 때마다 2회씩 풀 거야, 2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는 1, 2회. 그죠? 그래서 1, 2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시간 재면서 시험만 보셨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 4회. 그 다음에는 5, 6회. 이렇게 하면 5번에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시간도 좀 재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15분, 15분 해서 30분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똑같이 시간 맞춰서 실전처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근데 이게 3월 동영반에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회, 2회 해서 모의고사 2회분, 그러니까 총 40문제를 풀 거야. 40문제를 풀 건데, 이 반은 제가 되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시험 보면서도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잘못 봤나? 40분 안에 끝나냐? 뭐 이제 이런 글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40분이 7시 40분 아니겠죠? 설마. 그리고 9시 40분도 아닐 것 같고. 그쵸? 10시 40분 재미없네요. 네,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 일단 생각은 1시간 조금 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시험지 해설할 게 2개거든. 2개인데 보통은 1회분 해설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해보면 물론 문제 따라서 설명할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1시간 정도는 해요. 1회분이 1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스피드하게 하는 게 일단 또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시험지를 1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제가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회차 보시죠. 1회차. 네, 1회차 보시면 되고요. 1회차. 교재로는 몇 페이지야? 84페이지. 84페이지. 1회차.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 문제 푸셨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1회차는요, 평균은 69점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위 30%는 86점 정도 나왔네. 그리고 제가 항상 상위 10%, 뭐 상위 40%, 뭐 그런 게 아니라 상위 30%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이게 실질적 경쟁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 정도 점수로 경쟁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들어갈게요. 1번부터. 자, 그다음에 정답률 이제 높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회분을 지금 빠르게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문제는 같이 문제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만 띄워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나시기 했는데, 자, 문제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냥 구간대별로 시기 구분 문제죠. 그래서 문제 별로 안 어려워.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정답률 77% 나왔던 문제야. 됐죠? 자, 고구려가 신라 요청으로 백제 외 연합군을 격파했다. 그럼 이거 언제 얘기야? 광개토. 그죠? 그러니까 안에 넣어보니까 딱 맞네. 그죠? 자, 백제가 이제 중국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군사원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유명한 거지.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 계로왕의 국서라 그래. 그치? 그러니까 계로왕 때 한성함락 때잖아.
그러니까 시간 느니까 어떻게 돼요? 딱 맞잖아. 그쵸? 그래서 계로왕의 국서 얘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계로왕의 국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로왕이 이 국서를 보낸 건 어디에다 보낸 거야? 북위에다가. 됐죠?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계로왕의 국서는 실제로 이제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보여주냐면 5세기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을 보여줘요. 됐죠? 그래서 5세기의 자, 정치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남하 정책 속에서 지금 백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야. 되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문화 파트에 가면 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 국서가 실제 현재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자, 높은 한학의 수준을 보여줘요. 한학의 수준. 됐죠?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 계로왕의 국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원래 우리와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온 한 형제 국가다. 그런데 지금은 고구려가 승냥이처럼 변해서 백제 영역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께서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좀 벌해달라라는 군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되죠? 그래서 자 5세기 정책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높은 한학의 수준을 보여주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백제랑 고구려는 전부 어디서 나온 나라야? 부여.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부여 계승의식을 보여줍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로왕의 국서에 관련된 내용 3가지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여 계승의식 얘기 나왔으니까 백제 부여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3가지 있지? 그치? 첫 번째가 뭐야? 백제 왕족의 성씨가 뭐야?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가 사실은 전부 주몽의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백제 왕족도 성씨가 뭐야? 고씨. 그럼 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 집 나올 때 비류와 온조가 호적 파고 나와요. 됐죠? 그래서 한성에 내려와서 나라 공고할 때 성씨를 뭐로 바꿔요? 부여씨로 바꾸잖아. 그래서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야. 그지? 그 다음에 5세기 계로왕의 국서를 보면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뭐죠? 6세기 성왕의 중정치. 538년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뭐로 바꿔요? 국호를 부여, 남부여로 바꾸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자 부여 계승의식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계로왕의 국서였고요. 답은 보니까 자 답은 뭐야? 우상국. 우상국 끝났네. 누구야? 6세기 지증. 그러니까 넣으면 딱 맞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정답 뭐예요? 4번이네. 그죠? 그러니까 김해 지역의 금강가를 정복하는 건 언제야? 버풍. 여러분 이거 올해도 나왔던 문제잖아. 올해도 이 문제 아니야? 맞지? 그래서 위에 보면 지금 가나다 구분하는 게 뭐야? 사비천도지. 사비천도 누구야? 성왕. 선지 4번은 버풍왕. 그러니까 성왕과 버풍왕은 재위기간이 겹치지만 시험에 나올 때 내 말대로 하면 절대 안 틀린다 그랬어. 근데 시험에서 버풍왕, 성왕 예를 들어 순서 배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무조건 버풍을 앞으로 보내고 성왕을 뒤로 내리면 절대 안 틀려. 이해됐죠? 그러니까 버풍왕의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업적은 버풍왕이 전부 성왕 앞이야. 되죠? 오케이. 끝. 말씀 다 드렸고요.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요. 지금 다음 이야기의 배경이야. 다음 이야기의 배경. 자, 동해 용이 뭐 아들 7명을 데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한 명이 누구야? 처용이네. 그쵸? 그 여러분 이거 뭐 국어 시간에도 뭐 너무나 잘 아는, 그지? 그 나중에 처용이 뭐 셔벌 달기 바래? 뭐야, 밝은 달에 놀다 와보니 신발 다리가 4개인데? 뭐 이거 알죠? 다리 2개는 내 건데? 그렇지, 내 마누라 다리겠지. 근데 내 마누라가 다리가 4개가 아니잖아. 근데 나머지 다리가 4개야. 근데 이거 2개 뭐야? 이거 어느 새끼 거지?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뭐 칼 들고 칼춤을 추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춤을 췄대요. 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바람을 피운 당사자라 그래도 무서웠을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더니 밖에서 춤을 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처용가의 한 대목이야.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제 문제 뭐로 바뀐 거야? 그 처용가 언제 얘기해요? 통일신라. 됐죠? 오케이. 자, 통일신라 신라 하대예요. 신라 하대.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듣고 끝
듣고 끝. 그래서 이 처용가는 시기로는 정확하게 49대 헌강왕 때예요. 헌강왕. 이름 우리가 워낙 존재감 없어서 뭐 별로 이름 들은 기억도 없죠. 헌강왕. 근데 헌강왕 앞뒤로는 근데 여기 앞에 왕들이 막 계속 바뀌고 막 그럴 때야. 죽이고. 그다음에 요 뒤에 왕들 또 몇 명은 우리가 이름 조금 기억하는 왕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신라 하대예요. 49대. 그리고 헌강왕은 갑자기 죽어요. 근데 아들이 어려. 그래서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 그 사람이 50대 정강왕이야. 더 모르겠죠. 더 모르겠다. 근데 요 다음은 유명해. 근데 정강도 아들이 어린 상태에서 1년 반 만에 갑자기 죽어. 그래서 특이하게 그 밑에 동생 중에 여자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 이 사람이 바로 51대 국왕 진성여왕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그 3대목 편찬했던 각한 위용 있죠? 각한 위용이랑 승려, 대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위기 처음에 보면 3대목 편찬하잖아. 그 각한 위용. 그 위용이 삼촌이야. 진성여왕이 삼촌. 근데 사실은 연인지간이기도 해.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진성여왕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긴 해요. 근데 당시 신라의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고려 시대까지 우리 근친혼 많이 했다 그랬잖아. 물론 근데 그 삼촌이 원래 또 가정이 있긴 해. 그래서 하여튼 뭐 별로 썩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그 진성여왕. 되죠? 그리고 진성여왕이 죽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헌강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제서야 헌강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효공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성여왕한테는 사촌 동생이야. 됐죠? 아니 조카야, 조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효공왕은 뭐 때문에 하더라? 존재감 없는 사람이잖아. 그지? 효공왕 얘기 뭐 할 때 하지? 이게 그렇지. 견훤이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900년 후백제를 거가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잖아. 그게 효공왕이잖아. 맞죠? 여기 신라 하대 얘기야. 신라 하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처용가 얘기 나온 김에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듣지 않나요? 그죠? 물론 뭐 외우지는 않았겠지만. 자, 어쨌건 신라 하대 얘기예요. 내려갈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하면 진성여왕 때 가장 유명한 얘기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효녀 지은 얘기가 제일 유명해. 국어 시간에 배우지. 효녀 지은. 저 지은인데요? 그러지 말고. 재미없어.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효녀 지은. 나중에 심청전에 영향 주는 거 있잖아. 그 효녀 지은이 진성여왕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이제 효녀 지은에게 진성여왕이 막 상도 내리고 막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잠깐 처용가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 1번 갈게요. 자, 신라 하대를 고르면 돼. 자, 근데 나머지 문제는 쉬워. 이거 정답률 76% 나왔던 문제야. 됐죠? 빨리 갑니다. 자, 소는 오직 언제밖에 없어? 고려 끝. 됐죠? 향이랑 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신라인지 고려인지 알 수 없어. 나머지 자료를 확인해야 돼. 됐죠? 그런데 소는 고려 때 처음이잖아.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향, 소, 부곡 다 없어지잖아. 특수행정구역. 그죠? 그러니까 소는 오직 언제만 있는 거야? 고려. 되죠? 그래서 소가 시험에 제일 나오는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뭐, 선인이라고 불리우는 뭐 집단이 존재했다. 요거 밑줄. 선인은 뭐야? 그래서 이건 어디냐면요. 고구려예요, 고구려. 되죠? 네. 그러니까 화랑 같은 집단이야. 되지? 네. 그래서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6개 시장이 번성했대. 이 6개 시장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유기전. 그럼 유기전은 언제요? 조선 이후잖아. 그죠? 자,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한 거야. 골품제도. 자, 옳지 않은 거 했는데, 근데, 신라의 골품제도 문제 나왔는데요. 자, 이 골품제도는, 자, 갑니다. 신분에 따라 관직, 일상생활을 제한했다. 어때? 맞잖아. 그쵸? 그거 되게 치사하지? 디테일하게 생활상 다 관여해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골품제 대상은 왕과 귀족, 그리고 지방민들까지도, 아닌데. 여러분, 골품제라는 게 실제로는 두 개가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골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품제라는 게 있잖아.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골은 뭐만 해당되는 거야? 이 골은. 그렇지. 오직 왕족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성스러운 골, 성골, 그리고 진짜 골, 진골.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왕경내. 그러니까 왕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왕이 살고 있는 서울이니까,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야? 수도. 그렇죠?
경주, 서라벌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왕경 내에 귀족들에게 사실은 나누어 준 게 뭐예요? 자, 이게 품이지. 그래서 6, 5, 4, 3, 2, 1 이렇게 숫자로 카운팅하는 거지. 그죠? 근데 시험에서 우리가 두 품제 얘기할 때요. 그 품제 얘기할 때 근데 뭐는 시험에 안 나와. 3, 2, 1은 어차피 안 나와. 그치? 우리는 제도에서 항상 최종판을 보잖아. 근데 고대 제도의 과정까지, 과정을 말하면 무조건 심한데, 과정까지 말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되죠? 그래서 4두품, 5두품, 6두품. 그래서 관등의 제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왜 안 하지?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하냐면, 원래는 있었는데, 언제 없어져요? 통일 이후에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21이라는 게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히 절대 시험에서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바로 틀렸잖아요. 되죠? 네, 틀렸어. 자, 그다음에 진골은 왕이 배출됐고 자, 다른 나라의 왕족들의 진골의 일부로 편입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실제로 이게 정답률 52% 나온 문제거든. 근데 여기서 오답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했어. 3번, 4번에서 나온 거야. 근데 3번 오답이 제일 많아. 3번 오답이 실제 시험에서는 23%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원래 신라인이 아닌데, 나 좀 봐. 원래 신라인이 아닌데 진골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어?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김구애와 그 세 아들이야. 우리가 김무력, 그리고 김유신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삼국 통일에 김유신은 신라계가 아니잖아. 여기는 경주김씨 아니라 그랬지. 김할지의 후손이 아니야. 누구의 후손이야? 그렇지. 김수로의 후손이야. 김의 김씨. 근데 김유신 진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랑이었다니까. 여러분 화랑은 진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화랑은 두 개를 따진다 그랬잖아. 첫 번째가 뭐야? 혈통. 무조건 진골이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준수한 외모. 이해되죠? 그래서 꽃남이라고 부를 때 서로 불편하면 안 돼. 됐죠? 그래서 꽃남이라고 부르는데 막 부르면서 토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됐지? 그래서 진골이고 외모가 준수한. 되죠? 그래서 김유신은 화랑 출신이잖아. 진골이라니까. 됐죠? 근데 가야계잖아. 그런 경우 있다니까. 됐죠? 3번 맞는 말이야. 됐죠? 자, 3번 건드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4번. 육두보면 등란이라고 했고 각부의 차관인 경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지. 근데 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부를게요. 시랑. 그러면 중앙정보부처의 장관은 뭐라 그러지? 중시. 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령. 됐죠? 네, 중시라고도 하고 령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데 특히 나중에 경덕왕 때 보면 집사부의 중시만, 그러니까 다른 중시와는 다른 재상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덕왕이 명칭을 바꿔주잖아. 그리고 지위를 높이지. 그래서 집사부의 책임자만 뭐라고 불러요? 시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네. 그런데 중앙정보부처의 그러니까 장관은 그래서 시중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중시인 거야. 중시령인 거야. 그러니까 병부의 책임자는 병부중시 또는 병부령. 위화부의 책임자는 위화부중시 또는 위화부령. 됐죠? 네. 집사부만 오직 뭐라 그런다? 시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시중은 재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지? 오케이. 그리고 말 남김에 하나만 더. 신라만 14개 간청의 장관. 그러니까 령. 그 다음에 중시를 몇 명으로 임명한다? 2명 이상. 복수로 임명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도사를 배울 때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부처의 장을 복수로 임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신라밖에 없습니다. 신라. 되죠? 끝.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지금 4번 좀 틀렸네. 자, 봐요. 자, 고르시다. 이거 이제 이유가 이건 그냥 문화재가 이유 같아. 문화재 나왔지? 자, 경천사 집승석탑은 대리석 이용했다. 맞아요? 맞아. 이거 여러분 이거 기출에도 이미 나왔어. 기억해야 돼. 자, 경천사 집승석탑은 뭐로 만들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어. 그렇죠? 맞는 말이야. 자, 부석사 무량수정은 주심포 양식. 그죠?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은 언제의 대표야? 13세기 건축물의 대표지. 그래서 13세기 주심포 건물 3개 무조건 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라고 인정받는 게 뭐예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됐죠? 그리고 또 주심포 양식의 대표가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 3개, 주심포 건물 3개 무조건 외워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붕 양식.
여러분 지붕양식은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안 나왔네요. 근데 예전에 이거 이미 한 2번 정도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지붕양식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풀이하는 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모든 건축물들은 그냥 다 뭐라 그랬어? 무조건 다 맞배야. 무조건 맞배. 됐지? 그런데 화려한 팔짝지붕 건물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 그게 뭐라고요? 무량수전. 무량수전. 됐죠? 그러니까 앞뒤 다 맞아요. 다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해인사 장경 판전이 제약되어 8만대 장경의 보관. 여러분, 이건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지방직 문제 풀이하면서도 이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나죠? 자, 해인사 장경 판전은, 그러니까 8만대 장경은 고려지만, 해인사 장경 판전은 15세기 초야. 15세기. 됐죠? 그래서 현재 다수설은 세조 때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만 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자, 맞고요. 아니, 틀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지. 되죠? 자, 12세기 이후에 생각봐.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게 문화사 문제니까 3번이 정답인 거 알면 그냥 아주 쉽게 끝나는 거고, 됐지? 그러니까 원래 한국사가 들었냐 안 들었냐 싸움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봤으면 뭐 이것도 뭐 외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자, 들어봤으면 그냥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좀 안 들어본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막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뭐 정답률은 조금 흩어졌는데 4번 왜 이렇게 많이 골랐지? 고려시대 맞는데. 여러분, 상감법은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중엽이야. 그리고 상감청자의 가장 절정기가 언제라 그랬어? 아이러니하게도 강화천독이야. 대몽항진기. 그렇지? 그래서 이 고려의 온백성은 그 몽골의 침입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무신집정자들은 안에 기어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상감청자 만들었다 그랬잖아.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공예는 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 자, 5번도 좀 틀렸던 문제네. 자, 얘는 뭐 틀릴 수 있죠. 자, 이거 의서 순서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그지? 오케이. 일단 아는 것부터 해볼까? 자, 병원신방. 통과. 자, 동의보감. 통과. 그럼 문제 못 풀어. 됐죠? 그게 다 통과한 문제 어떻게 풀어? 자, 병원신방 일단 통과. 자, 동의보감은? 이거 언제야? 그래서 17세기 광해.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서 사상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최초로 등재된 의서입니다. 되죠? 네, 그러니까 동의보감 제정 전에는 의서가 제정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최초. 되죠? 그 다음에 마가회통. 마가회통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 이거 누구야? 정약용. 정약용의 모든 저서는 순조야. 됐죠? 우리는 정약용을 뭘로 기억해? 정조의 남자. 됐죠? 그런데 실제로 정약용의 저서는 대부분 전라도 강진 유배간 다음이야. 되지? 그래서 여의당 전서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책들은 전부 언제야? 순조. 그런데 정조 때 책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요? 마가회통. 그래서 정조 꼭 기억해야 돼. 자, 동의수세보호는. 이건 이제 이재마잖아. 이재마. 이건 이제 사람 이름 적어드릴게요. 이재마. 그치? 네. 그래서 사상체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합니다.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거 신경 쓰시는 분은 좀 신경 써요, 원래. 그리고 수험 기간에 원래 또 조금 신경 쓰는 경우들이 있어. 괜히 말했나, 내가?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게? 한국인들은 소음인이 제일 많아. 소음인이. 그래서 소음인이 피해야 될 음식, 수험 전에. 그래서 뭐 그런 음식들, 혹시 자기 아시는 분은 뭐 인터넷에 가볍게 찾아보시면 뭐 좀 참고는 하세요. 근데 좀 음식을 보고 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신발 먹을 게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 소민 같은 경우에는 치킨 안 좋고, 그 다음에 우유 안 좋고, 뭐 좀 안 좋은 음식들 몇 개 있거든요. 피하다 보면 좀 먹을 게 없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 되지? 그래서 이건 19세기. 19세기. 됐죠? 네. 병원신방만 알면 되네. 됐죠? 그런데 일단 병원신방 잘 모르니까 순서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건 뭐야? 17세기고, 18세기고, 19세기네. 됐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틀렸어.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틀렸어.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건 막 서로 만약에 틀리더라도 답은 2번, 4번은 건드리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일단 1, 3에서 움직여야 돼. 이해되죠? 자, 벽원신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원신방은 17세기 효종 때입니다. 효종. 되죠? 근데, 실제로 벽원신방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한번 나왔어요. 되죠? 저 벽자가 들어가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외우는 거 아니야. 듣고 끝이야. 한국 사람 그냥 들었냐 안 들었냐 싸움이잖아. 그냥 그냥 들어두면 되는 거야. 됐죠? 저게 뭐냐면 역병이었다는 얘기야. 전염병. 되죠? 네. 그래서 벽원신방. 전염병이 창궐하자 효종의 왕명으로 만들어진 은서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효종이랑 광해 순서만 나오면 되네. 17세기 스타트가 누구야? 광해. 그리고 인조. 그리고 효종이잖아. 그죠? 광해에서 효종으로 가면 되네요. 자, 그래서, 자, 니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기역으로 가야지. 되죠? 자, 그리고 디귿 리을이지. 되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3번이네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번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이야.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자, 기역 봤더니 뭐야? 근데 이거 정답률 되게 높아. 정답률 거의 90%다. 89.5%야. 자, 기역 봤더니 뭐야? 노급. 니은 봤더니 뭐야? 시급. 여러분, 노급, 시급 관료점 문제 나오면 대부분 정답률 높아. 됐죠? 네, 틀리시 많이 배웁니다. 자, 노급과 시급은 차이가 뭐야? 노급은 직역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관료로서 월급으로 받는 거야. 됐죠? 시급은 상으로 받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상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근데 공신으로서 책봉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거. 군공을 세우는 경우야.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바뀔 때 소위 말해서 거기에 가담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잘못 가담하면 큰일 나.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아예 역적이 돼서 가문이 씨가 마르든가 아니면 공신이 되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외교적인 공이에요. 외교. 그러니까 내가 외교 사신단으로 가서 뭔가 공을 세우는 경우에. 됐죠? 이런 경우에. 자, 지급하는 게 시급이지, 시급. 되죠? 자, 이렇게 뭐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공통점에서 정답 뭐야? 여기는 마을을 통째로 받았으니까 뭐도 징발할 수 있다? 노동력. 됐죠? 오케이.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7번은 정답률 62% 나왔던 문제야. 자, 다음 같은 논쟁. 근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지. 그지? 딱 봤더니 뭐야? 예송. 예송 언제야? 현종. 됐죠? 그러니까 17세기 현종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적극적인 북벌. 친청파인 김자겸 등을 숙청했다. 이건 누구야? 효종. 되죠? 네. 자, 그러면서 대명을 이론. 이쪽을 강조하는 사실은 송시열. 그죠? 송중길.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런 산림들을 크게 썼던 시대. 자, 이게 바로 효종 때죠. 효종.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이제 이 문제 좀 틀리신 분들은 오답이 다 1번이야. 다 1번. 그죠? 자, 그다음 2번. 자, 남인들이 훈련도감을 창설해서 서인과 경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게 현종 때입니다. 됐죠? 이게 2차 예송 이후야. 되죠? 오케이. 그런데 이 훈련별 때 얼마 못 가. 맞지? 그래서 숙종 초기에 북벌 진행하면서 대응상력 병력도 잔뜩 만들고. 맞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군대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1680년 경실한국 이후에 서인한테 다 뺏기지. 그래서 경실한국 이후에 보면 서인 김석주가 병조판서가 되잖아. 그래서 군권을 싹 다 갖고 와. 그래서 자, 남인들이 갖고 있었던 군대, 뭐 훈련별대라든가 또는 뭐 대응산성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마지막 오군영의 꼬맹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게 누구야? 금이영. 그렇죠? 그래서 오군영의 마지막 금이영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숙종이야. 이게 최근에 요 결론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왕세자의 대리청정. 그 다음에 노론의 4대 가신 역적. 이게 뭐야? 신임사화지? 그럼 신임사화 언제야? 경종.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종이 제살 지내는 대보단을 창덕궁 안에 만들고 강감찬 사당. 이게 누구예요? 숙종.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순신한테 현충이라는 시호 내리고. 오늘 아까 문제 풀 때 이거 얘기 하지 않았나? 우리 뭐 할 때 했더라? 자료가 뭐였지 그때? 아,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소실됐던 태조의 그 영정. 됐죠? 어진.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작하는 거. 그것도 언제라고요? 숙종. 되죠? 오케이. 자,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8번 볼게요. 전시대 중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정답이 거의 90% 가까워. 자, 정답 몇 번이야? 4번. 철종 때 허통받은 건 누구야? 사울. 중인들은 끝까지 자, 허통에 실패하잖아요. 그죠? 자, 소총운동 벌였지만 세력이 미미하고 실패하지. 자, 9번 갑니다. 자, 9번 정답률 83%야. 자, 그래서 하루는 문종이 여러 아들에게 자, 누가 승려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저요. 했대요. 자, 누구야? 왕후. 그랬죠? 이 사람이 바로 넷째 아들. 나중에 뭐가 되는 사람이야? 대각국사 의천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뭐로 바뀌었어요?
의천이네요. 자, 갑니다. 10편 제장 정답이잖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엄경서 신문화쟁농 그럼 원효. 그 다음에 송강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하면 누구야? 진울.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줄만 쳐드릴게요. 밑줄 칩니다. 요거 다오 표현이야. 밑줄 쳐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쉬워. 문제 쉽지? 근데 4번 선지는 문제가 바뀌면 다른 문제에서 요 선지가 들어가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게 정답이 쉬워서 문제가 쉬운 거야. 자, 밑줄 칩니다. 자, 현종 때 대선사, 인종 때 국사로 추전돼요. 인종 때. 누구야? 도선입니다. 도선. 됐죠? 그래서 선종계 승려로 신라 말에 풍수지리서를 가지고 들어오신 스님 있잖아요. 도선. 됐지? 그래서 도선에 대한 얘기야. 자, 참고로 그냥 쓰고만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관리선발제도예요. 정답률 한 62% 나왔던 문제야. 자, 속가의 초시, 경옥대전에 명시된 대로 지역별 인원 할당. 맞잖아. 근데 초시 다음에 복시부터는 전부 이제 그딴 거 고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시부터는 초시든 속가든 대가든 그냥 뭐만 따지는 거야. 무조건 성적순.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맞아요. 자, 속각격자에겐 100패, 대각격자에게는 붉은 종이 합격이라고 써서 줘. 그래서 100패, 홍패라고 불렀다고. 맞죠? 오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년마다 시행되는 식년시는, 자, 식년시가 원칙적으로나 경년시가 유행하였다. 아니지. 그치? 여러분, 조선은 이렇게 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도록이면 거의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막 제멋대로 운영하는 건 다 누구라고요? 고려. 그렇죠? 3년마다 보기라고서는 너무 길어요.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경년마다 보잖아. 그게 고려라 그랬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고려에 대한 설명이야. 틀렸어. 자, 속가 대가 초시는 모두 예조 아닙니다. 지역별로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복시 이후에 예조가 주관해요. 되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네요. 자,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임진왜란 때 순서. 이것도 뭐 정답률 86%, 87% 나왔네. 됐죠? 순서대로 하면 몇 번? 4번. 여러분 임진왜란 순서 요 정도 문제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되죠?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가본 봤더니 누구야? 그렇죠. 그래도 나본 봤더니 누구야? 김부식. 그죠? 자, 그래서 정답률 82%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맞았지. 자, 그래서 가번. 자, 인종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팔성당을 건립했다. 거기다 비출. 여러분, 요 문장 다우 문장이야.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죠? 네, 여기까지 건립은 했어. 그런데 대신에 천도는 못한 거야. 천도하려고 했는데 그가 이제 실제로 결정을 했었어. 근데 개경파들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반발이 크니까 인종이 대가 센 사람이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경천도를 결국 백지화하게 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터지는 거야?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이 터지게 되죠. 되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반란을 이제 일으켜서 국호는 대위.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연호는 뭐지? 연호는 천계. 되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늘의 군대다. 그래서 청견 충의군이라고 불렀어요. 되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반란을, 맞아요. 김부식 얘기했잖아, 좀 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죽임을 당했다? 아니야. 김부식은 무신정변을 본 적이 없어. 됐죠?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미리 죽어. 되지? 네. 그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신정변이랑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부식이 아니라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김부식의 아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살짝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냥 듣고 끝. 김부식의 아들이 이름이 끝내줘. 이름이 김돈중이야. 그래서 크레이징 돌아있는 상태야. 그렇죠? 그런데 이 김돈중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8간의 행사 때 사실은 당시에 무관, 그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정중부의 수염을 붙잡고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다 태워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정중부도 당대 최고의 무인인데, 그 이제 새파란 놈이, 김돈중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김돈중을 개패듯이 팬 거야.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누가 수염 태운다고 생각해봐. 수염 태운다니까 느낌이 없어? 여러분의 머리를 태웠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아버지 김부식이 나타났어. 그러더니 아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저 무인놈이 우리 아들을, 이거 우리 가문에 대한 도전이다. 야. 그러니까 정중부가 왜 그랬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어. 그러고서는 인종한테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근데 인종이 김부식이 말하면 또 잘 거절을 못해. 그래서 인종이 알았다 그래요. 화를 풀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제 피 많이 흘리니까 빨리 의원한테 가라. 그러고서는 이제 보내놓고 그냥 정중부를 풀어줘요. 인종이. 그렇죠? 근데 어쨌건
정중부와 김돈중은 이때부터 이제 서로 갈등의 시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의종이, 그 아들 그 놀기 좋아하는 의종이 왕이 오르고 나면 의종이 수사 받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놀다가 맨날 이제 똑같은 데서 노니까 재미없으니까 이 원정 다닌다 그랬죠. 근데 자기 아버지 인종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여러 번 죽을 뻔한 걸 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의에는 또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이제 경호하고, 근데 이 의종을 호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술 먹으러 또 놀러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김돈중이 맨날 따라다녔거든. 근데 김돈중이 말을 잘 못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좀 제대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말이랑 무신의 말이랑 부딪혀. 그래서 그 이제 의종 때 보면 왕을 지키는, 그러니까 호위부대를 따로 하나 만들어놔. 그걸 이제 결룡군이라 그래. 그래서 그 결룡군 얘기는데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하냐면, 그 원래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 보면 결룡행수 2방, 그러니까 결룡군의 책임자야. 그 사람이 사실 2방이 처음에 주도하는 거거든. 그리고 정중부가 오케이 해주는 거고. 근데 그 결룡군의 말이랑 부딪힌 거야. 근데 결룡군이 군인이니까 화살통을 메고 있었거든. 근데 그 말끼리 부딪혀가지고 화살통이 앞으로 떨어졌는데 그 화살통에 이 화살이 떨어지니까 하나가 의종 쪽으로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의종이 누가 나를 향해 활을 쐈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사실 책임자가 누구야? 사실 김돈중이야.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무인한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김돈중이 그러면 의종한테 또 찍힐까봐 의종이 자기 때문에 놀란 거 아니야. 왕이. 그래서 모든 걸 무인한테 뒤집어씌워.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김돈중은 정중부 사건,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화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인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1170년 무신여변이 터지자마자 정중부가 목에다 현상금을 제일 먼저 걸어요. 그래서 이제 김돈중이 막 도망다녀. 근데 김돈중도 장난 아니야. 근데 결국은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중부가 죽여버려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뭐 김부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자, 13번 갑니다. 자, 구석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하는 거야. 자, 돌날, 좀돌날은 또 뭐야? 좀돌날은 뭐냐면요, 그 아주 작은, 됐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돌 깨서 만들 때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걸 좀돌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 문장은요 8종 교과서 문장이에요. 그래서 비송 교과서랑 비상이랑 뭐 미래컬처 뭐 이런 교과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예요. 자, 그다음에 동굴의 벽에 그림. 자, 사냥에 대한 성공을 기원했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자, 그다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석기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대본 다 맞췄습니다. 자, 그다음 연장자, 경험이 많은 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여러분, 구석기도 뭐는 있다 그래서 계급은 없지만 뭐는 있어? 리더는 있는 거야, 리더. 군집 생활하는 모든 생명체는 리더가 있어. 되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담개여관. 자, 요거 이제 실제로 좀 틀리신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이쪽이 뭐 공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뭐. 그치? 근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요 정도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되죠? 그래서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오늘 그러니까 지방개혁과 낮에 요 기출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 됐지? 그래서 이거 정리도 한번 했었어. 지금 딱 그 문제네. 되죠? 자, 갑니다. 종두규칙, 종두법. 이게 몇 차기야? 몇 차야? 3차. 그죠? 단발령을 철회하고, 단발령 철회하는 거 언제야? 아간파천 직후야. 됐죠? 아간파천 직후에 고종이 하는 거지. 여러분, 아간파천 직후에 아라사이 공사관에서 고종이 하는 거 3개. 그냥 광무개혁으로 크게 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따로, 8종 교과서는 따로 분리해서 서술했다 그랬잖아. 대표적인 거 3가지가 뭐라 그랬어? 단발령 철회하는 거. 됐죠? 그리고 또, 의정부 복설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왜냐면 의정부가 언제 없어져? 2차 때 내각제로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의정부 복설하는 거. 그리고 3번째가 지방제도를 23부제로 했던 걸 13도 체제로 하는 거. 되죠? 이렇게 3개.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본다면 의병들에게 해산 공고 내리는 거. 일명 효유조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병들이 단발령, 을미사변으로 구한말 최초의 의병, 미의병이 일어나잖아. 1차 의병. 그때 고종이 뭐라 그래? 고마해라! 그러니까 아간파천에서, 그러니까 아라사이 공사관에서 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3-4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사와 징세사. 이거 언제야? 2차. 됐죠? 그 다음에 신식화폐. 이거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신식화폐 발행장정. 신식화폐 발행장정 언제야? 1차. 되죠?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차.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리을.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이 2차네. 그 다음에 기역이 3차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아간파천 이유. 됐죠? 그래서 니은이 마지막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노내각이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친노내각이 2번 나오잖아. 2번. 그지? 한 번이 언제야? 김홍집 3차 내각. 그러니까 2차 가부개혁 진행하다가
삼국 간섭으로 무력화되잖아. 그리고 나면 친노내각이 등장하죠. 이범진, 이완용, 그 다음에 김홍집. 되죠? 그래서 3차, 우리가 이걸 3차 김홍집 내각이 친노내각 아니야. 그때 한 번 있지?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 이게 아간파천 때야. 아간파천. 그래서 친노내각의 중심 인물은 이범진이고, 원래 이범진이 대표적으로 친노파지. 친노파. 되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은 뭐 이렇게 됐네요. 자, 오답은 그냥 가볍게 뭐 순서 문제니까 보시면 돼요. 자, 15번 갑니다. 자, 다음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재판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해 동의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 있는 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외국인이네, 외국인. 맞죠? 그러면 자, 손지로 들어갑니다. 자,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 자, 근데 괜찮아. 손재 다 있어. 자, 이왁당 누구야? 스크랜턴 부인이에요. 스크랜턴 부인. 되죠? 자, 그다음에 조선의 독자적인 자, 영세 중립국을 선언해라. 그걸 제안했던 거. 이 사람 누구야? 독일 영사 부들러. 됐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근대 개항기에 독일이 우리랑 크게 상관없잖아. 근데 독일 사람들이 좀 몇 명 나와요. 되죠? 그래서 부들러 있고 또 누구 있어? 그렇지. 이모군란 때 청나라에 의해서 세워지는 외교고문 멜렌도르프. 근데 내정에도 간섭 많이 해. 그치? 그리고 또 누구 있지? 또 대원군 시기에도 하나 배우잖아. 대원군 시기에는 누구 있어요? 대원군 시기에는 오페르트. 그렇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할 때 그 오페르트가 독일 상인아니야. 그렇죠? 실제로는 뭐 도굴꾼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부들러.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은 멜렌도르프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길모, 벙커, 헐버트 뭐 이런 사람들이 유경공원의 티처들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 4번. 지금 위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헐버트. 그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아니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자, 밑으로 갈게요. 자, 16번. 자, 일제가 만주 침략하자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했다는 소문이 떠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을 극도로 꺼렸던 소련이 사실은 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이게 뭐예요?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야. 그죠? 그러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연해주네요. 연해주. 그죠? 자, 문제 갈게요. 자,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 형성됐다. 맞잖아. 여기 정답이네. 됐죠? 정답률 70%짜리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신흥강수소는 어디야? 남만주 삼원보죠. 그 다음에, 자, 서전소속은 북한도 용정. 그지? 자, 그 다음에 박용만이 대전소 국민군단은 이건 하와이잖아. 미주, 하와이. 되죠?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갈게요. 자, 이제 자료 보니까 뭐야? 경찰범 처벌 규칙이지? 이거 언제야? 1912년. 여러분, 연도까지 좀 봐줘. 1912년. 1912년 여러 개가 있어. 일단 가장 유명한 건 무조건 토지조사령이야. 토지조사국의 설치는 1910. 토지조사령은 1912. 그 다음에 또 조선태형령. 조선태형령도 10이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찰범 처벌 규칙이야. 일상생활까지 다 통제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일기 무단 통치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이 경찰범 처벌 규칙, 이게 이제 존속했던 건 1910년대 얘기죠. 1910년대. 그지? 자, 경평축구대회. 그래서 여러분, 경평축구대회 제가 수업 시간에 살짝 설명하는데 혹시 기억나요? 일제강점기에 가장 라이벌 지역이 경성과 평양이라 그랬잖아. 됐죠? 그래서 경성과 평양을 한 해 한 해 오가면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만약에 서울팀이 평양팀한테 주면 지잖아? 그러면 경성팀 못 내려와, 서울에.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한일전 같은 거야, 한일전. 얼마 전에 한국이 3대 빵으로 하면 지지 않았나요? 일본한테? 그렇죠? 얼마 전에.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한국 돌아왔나,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못 돌아오겠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래요. 되죠? 자, 그래서 이 경평축구대회 언제부터냐면, 자, 그냥 쓰고만 갈게요. 1929. 외우면 변태야. 됐죠? 쓰고 끝이야. 그런데 원래 예전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최근 이제 8종 교과서에는 사실은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경평축구대회 만들어지면서 그 체육회, 그러니까 조선체육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조선 1920년대 만들어지는 조선체육회 1대 회장이 누구냐면 여운형이에요. 몽양 여운형. 그래서 여운형이 굉장히 대중적인 인물이야. 그죠? 네, 그래서 여운형 얘기할 때도 뭐 살짝 뭐 얘기한 적, 뭐 어떤 반에서는 얘기하고 어떤 반에서 얘기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터울의 신여성, 삼천리, 1920년대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소설. 뭐라고요? 춘원 이강수의 무정. 무정 몇 년이야? 1917.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은 이게 국어 영역이잖아. 단 역사성이 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최초의 신체 신은 해계 소년에게. 됐죠? 육당체 남선에 이건 언제야? 1908. 됐죠? 최초의 신소설은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누. 혈의누는 언제야? 1906. 됐죠? 네. 그래서 6, 7, 8이네. 됐죠? 네. 그런데 무정은 1907이 아니라 17이네. 그죠? 네. 자,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1930년대 무정도입 전쟁,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뭐가 틀렸어? 2번이 틀렸네요. 고동아, 천수평, 완누구, 어랑촌.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랬어? 청산리 전투. 그죠? 근데 무슨 지청촌의 황동리군이야. 지청촌의 황동리군은 1930년대 활약하는데. 그죠? B 틀렸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는 다 맞아.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다음 위원회. 자, 읽어봤더니 뭐야? 미소공이네. 미소공이. 정답률 71% 나왔던 문제야. 자,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수립. 이 주제가 대한민국 수립이잖아. 이 정도 문제 틀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이번에 국가직에 출제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되죠? 갈게요. 1번. 자, 토지 문제. 친일파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자합작위원회가 10월에 만드는 자합작 친원 측의 3조와 4조야. 됐죠? 근데 3조, 4조 내용을 보면 말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친일파 처단 문제와 토지 문제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쪽에 스탠스를 잡아버리면 자합작이 깨지니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회 제한을 절충해서 자합작 친원처럼 만들었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1번은 맞잖아. 자,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 아니, 맞잖아가 아니라 이게 자합작위원회에 관련된 거죠. 위에가 미소공인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공소시, 이렇게만 하면 뭐야? 이건 그렇지. 반민법이잖아. 반민법이랑 반민특위의 활동. 그죠? 자, 그래서 3번 상관없고요. 자,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16세기 살인문학이야. 자,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률 65%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자, 서원이 많이 설립됐는데 사찰과는 달리 단청은 여러분 단청이 뭐냐면요. 모르셔도 돼요. 듣고 끝. 단청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건물을 이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장식이기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 건물들은 다 목조 건물이잖아. 목조 건물. 그러니까 이 목조 건물들은 뭐에 약해? 그렇지. 습도에 약한 거야. 특히 우리나라 비 엄청 내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많이 먹으면 나무가 빨리빨리 틀어진다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렇지. 병충해. 벌레가 갉아먹잖아. 됐죠? 그래서 그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팅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도 나무 제품을 쓸 땐 대부분 다 코팅합니다. 여러분 나무 제품을 실제로 원목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은 원목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 최소한 뭐는 하냐면 니스칠이라도 해. 왜냐면 이 습도나 또는 여러 가지 벌레나무 이런 걸로부터 그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단청을 합니다. 되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장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 이제 건물, 조선시대 건물 특히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붉은색, 푸른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탁탁탁 체크하고 이렇게 문양도 내놓고 해놓잖아.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단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청은 5가지 색깔을 씁니다. 이유는 이게 음양과 오행을 상징하는 5가지 색깔만을 사용해요. 그런데 서원은 단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찰들, 그 불교 건물들은 단청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되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재를 어떻게 보호하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기름칠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투명한 니스 발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들기름칠만 합니다. 그럼 왜냐면 그냥은 절대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목재가 약해니까.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그냥 나무 문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백골집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뼈대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벽골집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다우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죠. 자, 방해인 문학이 등장해. 됐죠?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자, 그 다음에 양반의 품위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정반대예요.
방해인 문학은 뭐냐면 기존 질서에 대한, 그러니까 도덕과 의리, 그 다음에 충,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그러니까 양반들의 기존 문학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에요. 이게 방해인 문학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16세기에 방해인 문학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방해인 문학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다 알만한 거, 제일 유명한 게 전우치예요. 전우치. 그래서 주인공 전우치가 유학자가 아니잖아. 그런 이제 그 허약한 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무예도 뛰어나고 이 사람이 막 도수를 쓰잖아요. 뿅! 해서 막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 그지? 막 몽둥이도 막 길어지고, 몽둥이 길어지면 소로공인가? 자, 그래서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왕과 이의 심성론. 맞죠? 그 다음에 사군자 그림이 유행하지. 맞지? 그래서 특히 메란, 국죽. 뭐 이런 것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이제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다 풀었네요. 자, 2회로 가시죠. 2회. 자, 2회 갑니다. 자, 다음 특징을, 자, 1번 갈게요. 자, 아니다. 정답률 보여드려야지. 2회는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어땠냐면 평균 66점 정도 나왔어요. 1회랑 비슷하네. 그지? 그러니까 그냥 스탠다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시험지. 막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완전 쉬웠다고 보기도 그렇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읽어봤더니 뭐야? 정답률 83%짜리 문제야. 읽어봤더니 뭐야? 부여.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 나라의 성장 올해 국가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직에는 확률이 더 높은 거야. 자, 그래서 부여입니다. 자, 그 다음 서국제, 형사취수제. 이러면 누구예요? 고구려. 고구려. 됐죠? 자, 그 다음에 읍군과 삼노. 이러면 옥제, 옥저, 동해. 되죠? 자, 정답 3번. 네, 당군, 동해.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사실들 순서대로 바르기나 이런 것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단양이와 고안무 알면 그냥 쉽게 풀려. 그치? 근데 단양이 고안무는 좀 공부했던 분들 좀 많이 봤잖아. 단양이 고안무 일본에 파견했던 거 언제야? 6세기 무령왕. 무령왕. 그렇죠? 네, 그래서 6세기 상황이에요. 6세기.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의관을 중국식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원래 쓰던 연호, 독자적 연호를 버리고 당나라 연호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언제야? 648년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친당 정책 쓰는 거. 기억나요? 이왕 누구야? 진, 덕.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 디귿 리을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귿 리을이 시간이 가까워요. 그지?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선덕여왕 의자왕 때야. 됐지? 선덕여왕 의자왕.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로 꼭 본다기보다도 그냥 스토리라인으로 하면 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스토리라인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신라의 대야성, 그래서 김품석이 김춘추의 첫째 사이잖아. 그러면서 김춘추가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는 거잖아요. 되지? 그리고 요 시기가 바로 위에서는 영계소문이 영유왕 죽이고 대망리제에 오를 때야. 이거 같은 해라 그랬지. 642년.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면 대단강경책.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결국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뭐야? 645년 안시성 싸움이야. 그런데 당태종이 직접 참여한 전쟁에서 당태종이 져요. 그리고 본인도 부상당하고. 되죠? 그러면서 그냥 물러나게 되지. 자, 그리고 나면 당나라도 신라라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하게 돼. 그래서 고담 이야기가 뭐냐면 나당동맹의 결성이야. 근데 이 나당동맹이 결성될 때는 바로 선덕여왕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나당동맹은 진, 덕여왕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이 정답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좀 맞추셔야 되는 게 이게 선지 배치를 보잖아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가 완전히 틀리게 할 의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제일 세게 내려면 디귿 리을을 양쪽으로 바꾸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정답 2번. 되죠? 자, 3번 갑니다. 자, 이승려는 입적한 이후에 100년이 지난 뒤에 애정왕. 그래서 이후에 뭐 그를 추모하는 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선자 서당화상비가 세워진다. 서당화상비의 밑줄 한번 쳐봐요. 이게 바로 원효를 추모하는 비입니다. 됐죠? 이 서당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중에 고려 숙종 때 화쟁국사로 추증이 돼요. 자, 이 사람이 누구야? 원효지, 원효.
그리고 숙종 때 화진국사가 되는 게 이게 전부 누구의 의도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아니 왕이 물론 추존하지. 최종적인 건 왕이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누구의 뜻을 그대로 해주는 거야? 의천. 그래서 교단 통합하겠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효 스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서 의천이 원효를 앞장 세우고 교단 통합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스님은 원효였습니다. 자, 정답이 83%. 자, 대부분 다 맞췄고요. 여러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진골 출신의 문망의 정책 자문을 맡았다. 누구야? 의상. 그죠? 자, 그래서 무예가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백률사 석등. 이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워졌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차돈입니다. 법화강 때 이차돈. 되죠? 자, 그다음에 당나라 최고의 고승이 현장법사의 제자. 이러면 원칙이지. 유식사상의 대가 원칙. 되죠? 오케이. 자, 정답 2번. 자, 여러분 승려는 지방직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야. 승려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올해 국가직은 안 났기 때문에 지방직 이제 정리하기 전에는 승려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4번. 자, 봤더니 다음 역사적 시기 했는데 이거 정답면 거의 80%네요. 자,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되지. 자, 뭐가 틀렸어? 3번이 틀렸지. 선종, 희종, 강종.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세운 사람, 고종까지. 자기 손으로 세운 국왕만 4명이야. 그죠?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자기 손으로 왕을 4명을 세운 사람이 있어, 있어. 역사적으로 정말 딱 한 명 있어. 누구야? 최충원이죠. 최충원. 그지? 그러니까 최충원 집권기인 다루 가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니, 다가 아니라 어디야? 나루 가야지. 이해됐죠? 그래서 틀렸잖아요. 3번.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경제활동. 자, 봤더니 어디야? 고려네, 고려. 되죠? 자, 밑에 내볼게요. 진대법. 진대법 문제야. 이건 고국처럼 때 아니야? 자, 목화재배가.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2번 건드린 사람들이 있어. 2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화재배가 정적으로 확대되고 의생활이 크게 개선됐다. 또는 이거 의복혁명이라고도 불러. 한국인들의 옷이 싹 바뀐 거야. 정말 그 정도야. 좀 과장해서 얘기해서. 됐죠? 언제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근세. 그러니까, 여러분, 문익점이 목화씨 갖고 들어오잖아. 문익점이 언제 사람이야? 공민왕 때 아니야. 공민왕 때 서장관으로 원나라 들어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목화씨 훔쳐오잖아. 맞죠? 왜냐면, 아니, 훔쳐오고 싶진 않았지. 근데, 안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훔쳐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민왕인데, 여러분, 공민왕은 무조건 고려 말이라 그랬잖아. 고려 마지막 왕이 공민왕 우왕이야. 그 다음에 뒤에 창왕, 공양왕은 2명이 합쳐서 재위기가 13,000년이 안 돼. 그러니까 둘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고민왕 왕이면 거의 고려의 끝자락이야. 되죠? 근데 무슨 고려 때 의복 생활이 크게 개선되고 무슨 전국적으로 재배가 돼. 되죠? 고려 말이 이제 전래됐는데. 그러니까 언제 얘기야? 조선. 됐죠? 그리고 밑에 한마디만 더 써. 자, 무슨 기능도 있다? 면화는 무슨 기능도 있어? 그렇지. 자, 면화로 그러니까 천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무명 또는 목면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복으로 가장 많이 입었던 형태는 무명의 형태예요. 그래서 무명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거든. 그래서 무명은 실제로 조선 전기에 무슨 역할도 했다? 화폐 기능도 했다는 거.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건드리면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설마 3번 같은 건 안 건드리겠지. 자, 인구를 남녀별로 나누고, 나이별로 6등급. 소자, 추자, 조적. 됐죠? 이거 언제야? 민정문서잖아. 통실라. 그죠? 자, 4번. 시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감독하는 관청으로 경시설을 뒀다. 여러분, 이게 똑같잖아. 고려 조선. 그죠? 근데 대신에 조선은 나중에 이름 뭐라고 바꾸지? 그렇지. 세조 이후에 경시설을 평시설로 바꿔요. 되죠? 네, 그것만. 자,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밑에 6번 갈게요. 자, 밀수인물. 자, 정답률 88%. 최근에 좀 이 학자 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충선왕이 너무 예뻐했지. 망원당에도 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나라학자들과 교류했던.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재현. 되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사락을 비롯한 많은 사서. 맞잖아. 1번이 정답이네. 자, 해동공자. 누구야? 최충.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자, 고민왕 때 정몽주, 권근, 정도전 이런 제자들. 다 누구의 제자들이야? 이세계 제자들이잖아.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선시대 풍기군수 주세봉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서원을 만들었어. 이 사람은 누구야? 안양의 생가에다 만드는 거잖아. 이거 올해 국가직이 나오지 않았나, 이거? 올해 지금 국가직 여기 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올해 국가직 문제 성략자가 한 명 나왔잖아. 누가 나왔어? 안양.
그죠? 안양이 출제였잖아. 그죠? 네, 기출이지. 자, 그래서 안양. 그죠? 네. 자, 밑에 나와서 7번입니다. 자, 미술진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어요. 자, 이거 정답률 66% 나왔던 문제야. 자, 왕권 안정을 위해서 자, 신하든 공신 다 누구야? 이방원. 그죠? 그러니까 진짜 눈 뜨긴 동안 생각하고 있는 게 왕건가밖에 없다 그랬잖아. 눈 감고도 생각했을 거야. 그죠?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자, 상서사가 담당하던 인사 기능을 이조와 병조로 귀속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공교롭게 이거 오늘 수업 때 했다. 아까 낮에. 난 한 적 없다.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아까 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아니, 아까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선지는 이거야. 이 사람들이. 정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방을 창왕이 상서사로 나중에 개편했다. 이게 아까 선지야. 선지 4번. 그렇죠? 그래서 그건 오답이었다고 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걸로.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 상서사가 조선 초가 되면 그 인사, 그러니까 이제 추천.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권한 행사하잖아. 그게 조선이 되면 이조와 병조로 각각 나눠버려. 상서사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했어요. 되죠? 그래서 지금 선지 1번이 태종이에요. 근데 1번 선지는 그렇게 쉬운 선지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보고만 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이 창왕 때 상서사가 되고 나중에 태종은 사실은 상서사의 인사 기능을 이조와 병조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되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정답률이 높냐면 2, 3, 4번 소고법을 통해서 답이 나와. 됐죠? 자, 2번 보시면 동국병감이니까 누구야? 동국병감. 동국병감도 오래 나왔잖아. 국가직에. 그치? 동국병감 있었잖아. 뭐 웬만큼 말을 하면 다 인정을 안 하는구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 시험 볼 때 있잖아. 올해 국가직 시험 칠 때 갖고 와. 됐지? 갖고 와. 왜냐면 말을 해도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인정들을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나왔어요. 되죠? 동병감, 문종. 문종은 저서세기만 기억하면 돼. 고려사 전력, 동국병감.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이건 누구예요? 세종이지 뭐. 그지? 그다음에 김성수 황보인. 자, 세상을 죽였대. 이게 누구야? 수양대군. 세조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소고법을 통해서 답이 나와요. 8번입니다. 자, 정답률 87% 나왔던 거야. 이거 대부분 다 맞췄던 거야. 자, 봤더니 뭐야? 네, 세종 때네, 세종.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칠정산. 근데 문제는 세종 정확하게 몰라도 돼. 그냥 조선 전기잖아. 그죠? 문제 쉬워. 되지? 자, 그 다음, 세금과 지대 납부가 급납파가 진행되기 시작했대. 밑줄. 급납파가 뭐야? 화폐로 내라고, 화폐로. 야, 쌀자루 같은 거 끌고 오지 말고. 이랬죠? 그럼 이거 뭐예요? 조선 후기잖아. 됐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제외하고 어떻게 세금에 동전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되죠? 네. 자, 그 다음 2번. 자, 밑거름 덧거름 12번 발달해서 휴경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됐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휴경지의 소멸. 그럼 이거 언제예요? 조선 전기. 근세네. 이게 딱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염창, 소금의 전매. 이러면 고려, 충선왕. 고려 때잖아. B. 자, 그 다음에 수공업자. 자, 자기 자본으로 팔기도 하고. 자,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했다. 이거 언제야? 조선 후기. 독립수공업자 밑줄 쳐봐. 독립수공업자 밑줄. 독립수공업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선대제에 반대하는 거야. 선대제. 왜? 선대제는 누가 주도해? 대자본가. 독점적 상인들이었던 도고들이 주도하잖아. 그래서 선대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맹하 단계야.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자본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상인들이 소위 말해서 장사치들이 그러니까 소업자들이 물건 만들어 놓으면 그거 이제 좀 사다가 장에 가서 팔면서 자기 거 이문 좀 붙여서 팔고 이런 수준이 아니야. 이제 아예 제품의 제작부터 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단 성금을 좀 줘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붓 5만 피를 몰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업자본이 수공업을 장악하는 거예요. 됐죠? 이걸 뭐라 그래? 선대제.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장악되지 않겠다. 우리끼리 팔로를 뚫겠다. 이게 뭐예요? 독립수공업자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독립수공업자들이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안성의 육이라든가 전주의 부채라든가 해주의 먹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로부터 특산물로서 워낙 그 브랜드 파워가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임자본의 예소가 안 된다야.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파워로, 브랜드 이름으로도 이 제품을 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됐죠? 이 사람들이 상업자본에 대항했던 독립수공업자들이에요. 됐죠? 자,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9번. 여러분 이 9번 사료 무조건 기억해야 돼. 되지? 왜냐면 이 사료는 예를 들어 그냥 대충 읽고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대충 들으면 함정에 빠지기 좋아. 이거 뭐라 그랬어? 이해, 해주, 향약, 입약, 법내문이에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요 사료가 나오면 무조건 향약이야. 그죠? 그래서 자, 특히 문제 푸는 속도 높이는 게 사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향약이에요. 됐죠? 자, 갈게요. 자, 그래서 국가로부터 편액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 노비, 이렇게 말하면 뭐야? 서원이지, 서원. 자, 밑에 내볼게요. 중종 때 처음 도입됐어. 그리고 이제 9년이나 마을 단위로 지금 맞잖아. 향약이잖아. 그래서 처음 시행한 게 뭐야? 조광조의 여시향약이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자,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자, 그 다음에 향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3번을 건드리지 않는다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3번 오답이 제일 많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건 지방의회 유양소라 그랬잖아. 유양소. 그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조직 밑줄 쳐봐. 사당 기능 밑줄. 그래서 학교 플러스 사당이야. 유학자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뭐라고요? 서원. 서원.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2번. 자, 10번입니다. 자, 가나에 들어갈 제도. 이거 정답률 한 70% 정도 나왔네. 자, 가번 봤더니 뭐예요? 재승방역. 나번 봤더니 뭐야? 소고군. 그죠? 자, 병력 밑에 자, 몇 개의 거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진, 진을 중심으로 수령이 그 지역의 군대를 직접 통제하는. 뭐야? 지역 단위 방어 체계네. 맞죠? 그 지역별로 수령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만 하면 뭐야, 이건? 진관이지, 진관. 됐죠? 재승방역은 뭐예요? 광역 단위 방어 체계잖아. 그러니까 각 군현의 수령들이 군대를 끌고 약속된 지역에 다 직결하는 거야. 그리고 중앙에서 전문 무신, 전체 지휘관 하나를 따로 파견을 해줘. 그래서 광역 단위 방어 체계를 뭐라 그래요? 재승방약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틀렸잖아. 틀렸잖아. 그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자, 지역 단위 방어 체계로 자, 각도의 병사가 관할 지역의 자, 군대를 이게 진관 체제라니까. 그렇죠? 1번 진관이잖아. B. 자, 포수, 살수, 사수 이렇게 말하면 뭐야? 삼수병. 이거 누구야? 훈련도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거기다 밑줄.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중에 요 표현은 오직 누구한테만 쓴다고요? 소고군한테만 쓰는 거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문장을 교과서 문장 전체를 얘기하면 이거야. 평상시에는 농업을 짓다가 농사를 짓다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모인다. 이러면 뭐예요? 딱 소고군에 대한 교과서 표현이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소고군의 약속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군인이 아니라 농민병이잖아. 농민병.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11번 갑니다. 자, 다음 역사적 사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디귿리을만 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그걸로 너무 의도적으로 틀리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출제자가. 그지? 근데 이 문제는 생각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디귿리을이 정확하게 답이 안 잡히면 1, 2번에서 답이 안 나와. 그지? 디귿리을이 정확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자, 최재호가 동학 만든 거. 여러분 이거 최근에 계속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근에 아니 계속이 아니라 몇 번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해야 돼. 이거 언제라고요? 철종. 됐죠? 그러니까 철종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기와 관련해서 동학창시 여기 자꾸 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철종.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윤지충. 윤지충 사건은 뭐야? 이게 신해박해잖아. 신해박해. 됐죠? 일명 진산 사건.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조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사실은 노름벽파들이 그 국왕이 이제 사악한 무리들을 끼고 도니까 이 온 나라가 사악에 물들지 않냐 그러고 하도 막 지랄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조가 딱 그냥 끝까지 버티려고 그랬는데 최재공이 와서 당시 재상 최재공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저들이 원하는 걸 주시고 국면을 전환하시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어떻게 하냐면 2명을 그러니까 노름벽파들이 원하는 일단 2명을 죽이는 선에서 사건을 빨리 일단락 지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윤지충과 함께 그 신주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서학 천주교식으로 했던 외삼촌 권상년. 됐죠? 그 둘만 처형시키고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가 발표하는 게 척사학교예요. 되죠? 사학을 제거하는 교서를 내리지.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조가 바로 국면 전환으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정통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정통으로 가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직자들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순정 고문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신문체, 폐간소품체 같은 걸로 글 쓰기만 해, 걸리기만 해래요. 그래서 니네가 정통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공직자들은 그리고 주요한 문서는 전부 뭐로 간다? 우리는 천박한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표기로 간다. 이해됐죠? 이게 뭐야? 문체 반정이야.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 이게 93년이야. 되죠? 그리고 나서 94년에 바로 수원화성 축조로 가는 거야. 그것도 반대 엄청 하는데 그냥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 공사 10년 걸릴 거고 백성들이 뭐 도탄에 빠질 거고 막 난리가 나거든. 근데 공사 2년 반 만에 딱 끝내버려. 됐죠? 이게 수원화성 축조. 순서 그렇게 가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조 때 사건들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리을만 잡으면 되잖아. 디귿리을은 둘 다 뭐야? 순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잖아.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잖아. 그지? 근데 정순원 김씨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정조는 죽었지만 정조의 똘마니 새끼들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래서 저것도 한 방에 확 쓸어내야 되는데 건수가 필요하잖아. 야, 너 옛날에 선왕이랑 친했지? 그렇다고 사람을 막 귀양 보내고 삭탈관직하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건수가 하나 있는 거야. 뭐야? 요것들이 봤더니 천주교쟁이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천주교로 싹 다 엮은 거죠. 자, 이 사건이 뭐예요? 1801년 신유박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유박해 올해 잘 봐야 돼. 공무원 출제위원들이 영화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신유박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이 뭐야?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가서 썼던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학 백과사전. 자산어보잖아. 자산어보 얼마 전에 개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유박해야. 되지? 네. 그래서 신유박해는 순조 바로 초예요. 그러니까 1800년에 정조가 죽지. 그리고 순조 1년이야 이게. 순조 1년. 1801년이. 됐지? 그래서 그때는 딱 두 개야. 하나가 신유박해. 또 하나가 공노비 해방이야. 66,000명. 원래는 공산노비를 정조가 다 해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론백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나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기득권 세력의 산노비는 노터치.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공노비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진다. 오히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고 대신에 양민이 됐으니 세금 내라.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홍경래난이 있지? 홍경래난은 여러분 거의 한 10년 이상 지나야 돼. 1811년. 됐죠? 그래서 뭐가 먼저야? 그러니까 순조 때 이걸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파들 탄압하는 천주교밖에 신유박해랑 공노배방이 제일 먼저야. 됐죠? 그게 똑같은 애야. 1801년.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건들은 그냥 다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홍경래난이 1811년인데 몰라도 돼. 그냥 듣고 끝. 공교롭게 이 1811년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조선통신사가 에도 막부,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란다.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통신사를 갔던 게 요게 또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1811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본 내에선 이미 1800년대 초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반환적인 국학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대륙의 성리학에, 우리 일본이 대륙의 성리학에 이렇게 외래문말에 찌들었냐. 우리 일본 고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국학운동이 막 일어나. 근데 이때 가장 타겟이 뭐냐면 바로 한류야. 한류. 이런 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일본의 전통으로 가자. 이게예요. 되죠? 그래서 1811년이 마지막 조선통신사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듣고 끝. 그래서 1811년이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개항기 문제가 나와. 그래서 강화도 조약 시기까지 조선통신사가 그러면 무조건 들리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됐죠? 네, 그래서 순조 때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설정이 뭐 무조건 제일 마지막이니까 됐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더라도 이건 3, 4번에서 움직여야지 1번 같은 건 고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이제 12번이야. 자, 12번은, 봤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냥 이거 한마디로 끝났는데? 뭐로 끝났어?
두 번째 줄에 뭐 있어? 청. 끝. 뭐 언제야? 조선 후기. 됐죠? 네. 그냥 중국 왕조 이름으로 끝났잖아. 여기다 대고 외우라 그러면 퇴장이야. 그죠? 네. 그래서 청. 조선 후기네요. 자, 청산별곡 가시리. 이거 언제야? 고려가요잖아. 고려가요. 그래? 자, 그 다음에 가사문학은. 가사문학은 우리가 16세기를 대표하는 문학이라 그래. 됐죠? 면왕정? 아니, 이게 설명이 필요해? 송순, 송강, 정철. 전부 16세기 사람이잖아. 그죠? 네.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조선 정기네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양반들 사이에서 충효를 소재로 하는 사설시조가 유행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왜? 문장 자체가 틀렸어. 사설시조는 누구의 음악이야? 민중들의 음악이잖아. 양반들이 무슨 사설시조를 써? 그냥 시조를 써야지. 되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건드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정답 4번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 자, 다음 시기에 문제 했는데, 요거는 조금 틀렸네.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자, 다음 시기의 사회, 여자교육회, 진명부인회, 그 다음에 양이유숙, 진명학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전부 언제냐면요. 이거 전부 근대 개항기예요. 근대 개항기. 됐죠? 네, 근대 개항기. 그러니까 문제는 근대 시기의 모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종로 시정 거리에 한옥이나 양옥을 절충한 2층 상가. 됐죠? 네, 이런 것들이 등장했대요. 그래서 이거 어때? 이거? 일단, 알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알겠어. 자, 뿅. 통과. 조선 민사에 관한 기본 법규를 규정한 조선 민사령. 여러분, 조선 민사령 얘기 내가 한번 했었죠? 이거 언제야? 일제강점기야. 조선 민사령은 정확하게 1912년이야, 이것도. 1912년에 일본 놈들이 만든 법들, 나쁜 법들이 많아. 아까 조선 태용령도 얘기했고, 그지? 토지조사령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형찰범, 경찰범 처벌 규칙도 얘기했잖아. 그지? 민사령도 이거야. 근데 연도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거 정확하게 읽긴지 몰라도 돼. 되죠?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되면 조선이라고 부르잖아, 한반도를. 근데 일제강점기 일본이 부르는 조선은 지명이야. 이게 국명이 아니야. 됐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 없는 거니까. 이해됐지? 1910년 일제강점기에는. 그래서 조선이라는 그냥 지명으로 불러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본토와 그러니까 그들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서로 민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똑같이 법을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잖아. 그걸 조선 사정에 맞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태용령 얘기했잖아. 1912년. 그거 조선 태용령이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안 때려. 왜냐면 일본인들은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 누가 맞아야 되는 거야? 조선 놈들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912년 조선 태용령이에요. 됐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하지.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본의 법령을 우리에 맞게 조금 민도에 맞게 고친다. 그래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 그러잖아. 민법 엄청 많잖아, 내용이. 그지?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상속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는데 권리 분쟁 문제 되게 많잖아. 이런 것들을 조선 실정에 맞게 바꾸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근데 조선 민사령에서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그냥 듣국군 39년에 개정을 해. 그게 제일 유명해. 39년에 조선 민사령의 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 사항이 뭐냐면 바로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시개명이라고 그러잖아. 창시개명이 1939년, 그러니까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논리는 이거야. 너네들은 성도 몇 개 없고 딱 이제 보니까 다 근친들이네, 근친들. 왜 그러냐면 너네들 성이 몇 개 없거든. 근데 일본은 이제 성도 많고 훨씬 더 풍부하다야.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천황의 위대한 신민들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실은 예전에 구식에 조선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됐죠? 그래서 그 창시개명이 사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에 법령을 39년에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시개명 그럼 보통 뭐라고 기억해요? 40년 1월부터 실시로 기억하잖아. 39년에 법령을 만들고, 됐죠? 12월까지 법령을 만들고 40년 1월부터 창시개명을 시행합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자,
여성의 얼굴 가리던 장옷이나 쓰기치마. 쓰기치마 뭔지 알죠?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뒤에 쓴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자, 하여튼. 자, 이런 것들 사라지고 양산이 이걸 대신한다. 그래서 양산은 이 시기에 신여성의 상징물 같은 거였어요. 됐죠? 그럼 이거 언제야? 근대개항기. 딱 맞네. 딱 맞아. 됐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관청의 호적이나 학적부에 기록됐던 백정의 표시가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백정 자녀의 학교 입학도 허용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눈치로 알아야 돼. 이거 언제야? 일제강점기라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되죠? 왜? 일제강점기 이거 최소 언제 이후여야 돼? 여러분,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만 계속 남아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 영향받아서 이들이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백정의 자녀교육 문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 이걸로 경남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이학찬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1923년 형평운동.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형평운동은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민족해방운동의 정책 색채까지 띄게 됩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30년대가 되면 변질되지. 일본이 회유해. 그리고 또 백정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 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선평사는 이익단체로 변모합니다. 이렇게 30년대 변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됐죠? 백정의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조선평사 이런 단체가 오히려 약간은 친일적 성향도 좀 띠게 돼요. 30년대가 되면 변질돼. 그래서 이 얘기 언제 얘기야? 30년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형평운동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근대개항기 이랬으면 일제강점기 금지 왜 생겨? 그죠? 네. 그래서 리을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 들어가면 틀리고 리을 들어가면 틀려. 됐죠?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이네. 됐죠? 네. 그래서 자, 기억 맞는 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모르면 이렇게 물음표하고 가도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노트장 그냥 찍고 갑시다. 오케이. 자, 14번 갈게요. 14번. 자, 대한제국 시기에 정책에 대한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됐죠? 자, 1번. 경무청. 경무청 언제야? 1차 가볼게요. 됐죠? 자, 시대야 진위대.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서북철. 여러분, 서북철도국 최근에 여러 번 나와서 서북철도국 책임자 누구라 그랬어? 이용희. 언제야? 그래서 서북철도국 만들어서 경의선 철도부설. 그죠? 프랑스 피브레사가 경의선 부설권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공사를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끌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고종이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의철도 부설권을 다시 가져와. 그런 다음에 서북철도국 만든 거야.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 우리가 못하지. 왜? 일본이 뺏어가잖아.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급하게 완공하게 돼요. 되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맞는 말이죠. 됐죠? 관세사 증세사 이건 언제 얘기야? 2차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5번 갈게요. 자, 정답률 70% 넘는 문제야.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누구예요? 정인보. 되죠? 자, 조선심 그럼 누구야? 문일평. 되지? 사회진화론가. 자, 문명진보론. 그래서 조선문명사. 이거 누구예요? 안황 한번 써봐. 안황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럴 때 한번 확실하게 딱 쓰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자, 정약용에 관한 걸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실학의 자, 주목. 이거 뭐라 그러죠? 1930년대? 조선학운동. 근데 30년대 조선학운동 하면 돼, 그냥. 근데 연도를 말은 하고 갈게요. 정확하게 연도를 찍으면 34년이에요. 4년. 근데 공교롭게 이게 뭐랑도 해가 같냐면 실정주의사. 그럼 뭐지? 진단학계도 34년이에요. 되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야. 끝. 자, 그 다음 4번 조은사. 완전 역사 왜곡이잖아. 정리보 선생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4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정인보,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조선왕운동 하는 거잖아. 정답 3번이고요. 자, 16번이에요. 자, 16번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봤더니 뭐야? 41년 공업강령이지. 그래서 공업강령 발표 이후 특정한 사건을 주고 그 시간 이후 이런 문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그죠? 자, 갑니다. 자,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명당, 3당 통합이네. 그래서 한국국민당. 이거 언제야? 1940. 됐죠? 그러니까 B 틀렸잖아. 이미 이전에 했잖아. 그 다음 2번은 훈춘 사건이야. 훈춘 사건은 뭐야? 청산리 전투의 직접적 원인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가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이게 1920년 아니야? 1920년. 그죠? 네. 당연히 틀렸고요. 자, 3번. 한국 강복군 1, 2, 3지대. 자, 김원봉, 이범석, 김학규가 지대장으로. 그래서 1지대장, 2지대장. 핵심은 뭐야? 김원봉. 김원봉이 한국 강복군의 한 부대의 대장이야. 그러면 김원봉은 어디 와 있는 거야? 그렇지. 충칭정부 한국 강복군에 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언제 이후해야 돼? 42년에 김원봉이 합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 되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동북항일연군. 동북항일연군 언제야? 이건 36년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건 알고 있잖아. 일단 동북항일연군이 정확하게 언제 개편되는 거야? 몰라. 근데 이들이 주도하는 게 뭐야? 3.27년 보천보 전투. 그러니까 3.27년 보천보 전투 전에는 만들어졌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위에 주어진 자료가 1941년 건국강령이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그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자, 이상재, 홍명희. 전국에 140개가 넘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단체. 뭐예요? 신간에. 되죠? 자, 개인 가입.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체 가입은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돼? 특히 사회주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단체를 유지하고 조금 더 그 세력도 보이고 그러려고 우리 단체 전체가 가입하겠소? 그러면 그건 안 받았다고. 그냥 각각 개인의 의사대로. 왜냐하면 단체 가입이라는 게 그 단체 장이 결정할 수 있잖아. 그지? 또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 다 개인으로 가입하는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신간회가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이번에다 밑줄 하나 칠게요. 한국인 본위교육. 거기다 밑줄. 신간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인 부분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당연합법단체죠. 가수 많이 받는 거지. 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정회선언 할 수 있어, 없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정회선언 언젠데? 1926년 11월. 신간회 탄생의 직접적 계기 아니야. 그리고 신간회가 1927년 2월에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발표했는데 뭘 신간회가 해. 4번 틀렸잖아. 18번. 자, 순서. 기존의 오군형을 무희형과 장어형, 이형으로 통합했다. 요거 언제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면서 연도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80년대 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80년이 2차 순위사 김홍집이지. 그래서 김홍집이 건의를 해서 개화정책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개화의 핵심적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 그게 80년대 말이야. 그게 이름이 뭐지? 통리 기무화문이야. 됐죠? 그리고 나면 통리 기무화문이 여러 가지 개화정책들, 초기 개화정책들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81년에 신식군대를 만들어. 그게 이름이 뭐야? 별기군. 됐죠? 그러면서 90군대는 완전히 축소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5군형을 2형, 장어형과 무희형으로 축소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야? 81년.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청나라에 갔던 흥선대원군이 영육고 때 교육했다. 그래서 대원군 언제 끌려가는 거야? 이모군란. 처음 듣는 거 아니지. 두 번째, 갑신정변이 터졌을 땐 대원군은 조선에 있어 없어? 국내에 있어 없어? 없지. 아니 뭘 있었는데? 갑신연면 14개조 정강 1조가 뭐야? 대원군은 조속히 돌아오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신연면 터졌을 때도 대원군은 없는 거야. 아직은 못 돌아온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대원군은 85년에 돌아와요. 어쨌건 그 정도 근처 시기다. 아직 갑신연면까지 못 들어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문제 안 틀려. 조미소 통상조약은 이거 올해도 나오지 않았어? 조미소 통상조약 몇 년이야? 82년. 되죠? 그런데 이모군란이랑 대략 한 달 반 정도 차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82년 4월. 기억나? 6월이 뭐야? 이모군란. 7월이 뭐야? 제물포조약 그리고 부수각서인 소조구속약. 8월이 뭐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기억나요? 82년에 중요한 거 순서대로 얘기해 본 거야. 월까지 외우자는 게 아니라 순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뭐야? 이모군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로 가야지. 되지? 그리고 82년은 이모군란이 터지는 원인 중에 하나잖아. 99인들을 너무 자극하고 너무 푸대접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정부의 비리까지. 선해청 당상이자 병조 참판이었던 민겸호의 비리까지. 그래서 이제 82년 6월에 99인들이 폭발하는 이모군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자, 19번. 자, 다음 가시기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요건 이제 조금 틀렸네요. 네, 그 정답이 좀 떨어졌던 문제인데
이거 하면 이제 뭐 끝났네.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왜 그러냐면 6.25 전쟁이랑 6.25 전쟁 중이랑 봐봐. 지금 요거는 딱 6.25 전쟁에 맞물리는 거야. 그치? 근데 6.25 전쟁 우리가 정리할 때 사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정치적 상황이야, 이건. 그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은 6.25 전쟁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사에서 따로 다루는 거야. 그죠? 자, 4.4.5이 번째야. 2차 개헌이잖아. 그래서 54년? 외우기도 좋잖아. 5 이상 받아들이는 거야. 3이 둘은 죽이는 거야. 5 이상. 그래서 4.4.5입이라고. 됐죠? 네. 그럼 4.4.5입 아니에요? 광복이잖아. 자, 그래서 4.4.5입, 54. 됐죠? 네. 그러니까 없어. 표 없어. 두 번째, 자유당.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6.25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유당의 창당. 이게 언제냐면 1950년 12월이에요. 12월. 됐죠? 네, 그래서 되지? 그 다음 메가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됐다. 이게 언제냐면 딱 1.4 후퇴 이후잖아. 1.4 후퇴. 됐죠? 1.4 후퇴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막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결국은 이제 휴전선 이제 가까이까지 거의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본국에 추가 병력을 요청해.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요청하냐면 원자탄을 보내라. 미국이 전쟁하는데 저 건방지게 중국 새끼들 다 왔잖아. 그래서 아예 그냥 원자탄으로 니네들 다 녹여줄게. 그래서 원자탄까지 요구하고 이러면서 당시에 미 정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결국 메가더가 해임당해요. 그렇죠? 메가더가 잘려. 그래서 메가더가 미국으로 송환당해. 그리고 나면 라즈베이라고 새로운 사령관이 와요. 이 라즈베이가 서울을 수복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고 원래 휴전선 근방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좀 공방전이 이루어져요. 됐죠? 자, 그러면서 잠깐 그러니까 그 전쟁이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야. 이때 소련이 잽싸게 유엔을 통해서 미국에게 휴전회담을 제안해. 그리고 미국이 오케이 한 거야. 됐죠? 미국에서도 워낙 당시에 반전 시위가 컸다고. 그죠? 그러면서 51년 7월에 휴전회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51년 7월에 휴전회담이 진행될 땐 실제로는 라즈베이가 있는 거야. 메가더는 이미 잘렸고.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이잖아. 틀렸잖아. 됐죠? 네. 자, 그 다음 국군은, 자, 문제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거창양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래서 이게 거창양민 학살 사건인데,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그냥 세트로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 써볼게요. 요거랑 세트가 누구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얘 둘이 세트야. 됐죠? 그래서 딱 이제 요게 뭐냐면, 1.4 후퇴를 전후해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51년 2월이야, 2월. 됐죠? 네, 그래서 거창양민 학살 사건, 그 다음에 국민 방위군 사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틀렸어요. 되죠? 3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 51년에 1.4 후퇴가 서울을 다시 뺏기고 5.3 평택 라인으로 밀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야. 그 직후. 똑같은 시기야. 둘 다 51년 2월. 됐죠? 그러니까 거창의 군인들이 양민마을을 그냥 무자비하게 학살해놓고 무장공비를 소탕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보고하고 다 1기급 특진했던 사건. 그래서 거창지방의 국회의원이 폭로한 사건. 이게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휴전선 위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중공군 개입하고 막 밀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50년 12월에 몰라도 돼. 50년 12월에 국민방위군 법이라는 거를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예비군 같은 개념이야. 예비군. 됐죠? 예비군 개념.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을 모은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썩어 빠졌냐면 이제 군복 지급하고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비군련으로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됐죠? 자, 그런데 중간에 다 띵겨 먹은 거야. 다 착복한 거야. 됐죠?
그래서 1사후퇴 때 그래서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모였던 국민 방위군들 중에 5만 명이 동사하거나 아사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최근에 한국인들이 5만 명 죽은 사건이 있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5만 명 죽진 않았잖아. 됐죠? 네. 그래서 이게 국민 방위군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51년 2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가압시기로 가야 되지. 되죠? 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4.4 후입도 54년 틀렸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지, 2번. 됐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51년 12월에 그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해. 51년 12월에. 그리고 요 자유당을 많이 당선을 시켜. 그리고 52년에 뭐로 가냐면 발췌개헌. 부산정치파동. 그래서 대통령 뽑는 걸 직선제로 바꾸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1차 개헌, 발췌개헌을 주도하는 게 자유당이야. 그러니까 자유당이 있어야 돼, 일단. 됐죠? 그래서 자유당 창당이 51이고 52가 1차 개헌, 발췌개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췌개헌 이후에 52년에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부산에서 다시 뽑히는 거야. 그렇게 됐죠? 오케이. 근데 뭐 대통령 선거 뭐 정시니까 뭐 정에서 뽑힌 건 하긴 한데 어쨌건 부산이 당시 임시수도였으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은 뭐 정답이랑 80%좀 되네요. 자, 봤더니 뭐야? 한성순보. 되죠? 자, 그래서 한성순보에 대한 거 옳은 거.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베델 발행인 대한매일신보.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자, 남궁엉 이러면 황성신문.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회까지 다 풀었고요. 제가 원래 얘기했더니 조금 오버했네, 시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조금 길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저희 시험 보고 빨리 했는데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 4회 시험 보고 바로 똑같이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